반갑습니다. 밤새 눈이 많이 와가지고 미끄러워서 못 오신 분들이 많으셔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당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신 법회에 참여하는 교도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 설교 내용은 신분검사예요. 다들 신분이 어떻게 되세요? 세상에서는 무슨 신분이 있겠죠. 근데 원불교에서는 이제 내 공부하고 복을 지은데 한 해 동안 농사의 결실을 돌아보듯이 이제 이 신분 검사 용지를 통해서 내 수행 정도와 내 인품 정도와 그리고 내 복락의 정도가 올해는 얼만큼 진급했는가 아니면 강급했는가 이것을 이렇게 대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대조를 하지만은 1년 농사도 있지만 평생 농사가 있잖아요. 이제 1년 농사 잘 짓고 나면 내년 농사가 볼 게 있을 것이고 원불교의 입교에서 교도 생활을 하면서 평생 농사를 잘 지으면 내생에 이제 진급과 은혜가 될 수가 있고 도중에 하다가 말거나 떨어지게 되면 강급하고 해독을 입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신분검사를 통해서 자기를 한번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얼만큼 공부를 했고 또 얼만큼 복을 지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읽어볼까요? 그냥 주보 일면에 보면 다 있는데요. 보이시면 같이 읽어주세요.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8만 대장경은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가르치신 것이요. 대종사께서 28년간 가르쳐 주신 교법의 핵심은 용심법이라. 이는 죄와 복이 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으므로 각자의 조물주는 바로 자기 자신임을 밝혀주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정산종사께서는 항상 마음을 여유있고 넉넉하게 쓰라 하셨고 나는 남의 마음을 고치고 가르치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고치고 가르치라 하나니 자기 훈련과 신분검사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데 정성을 다해야 하느니라. 대산종사 법어에 있는 내용입니다. 평소에 상시훈련으로 또 정기훈련으로 자기 훈련을 해서 1년을 마칠 때 신분검사를 해가지고 올 한 해 내가 얼만큼 마음농사를 잘 지었는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신분검사 오늘 하는데요. 신분검사는 뭐라고요? 내가 나를 성현 만드는 법이 신분검사예요. 스스로 자기가 이 신분검사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성현 만들게 하신 법이 신분검사법입니다. 신분검사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대종사님이 원기 12년 1927년 2월에 공부와 사업을 더욱 향상시키고 공부인의 수행 정도와 인격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만드신 법으로 원불교인은 매년 12월에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신분검사의 내용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당연등급, 두 번째는 부당등급. 당연등급과 부당등급은 수행 정도와 인품의 정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예요. 그리고 3번 수지대조는 수익과 지출, 해시와 해수를 대조해서 내가 복을 짓고 살았는가 아니면 빚을 지고 살았는가 이걸 돌아보게 하는 거죠. 당연 등급은 23개의 항목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인품, 마음을 이제 대종사님은 23가지의 내용으로 다뤄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23가지 항목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인품을 가꿔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가꿔야 되겠구나.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당 등급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 마땅하지 않은 거. 당연 등급은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데요. 부당 등급은 점수가 높을수록 안 좋습니다.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인데요. 오늘 교당에서는 수지대조까지는 못하고 당연 등급과 부당 등급을 이제 대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신문검사지 다 받으셨죠? 여기에요. 자기 이제 연도가 앞에 있잖아요. 올해는 원기 107년도죠. 107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교당은 이립교당 이렇게 쓰시고 107년도 이립교당 그리고 본인의 본명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쓰셨으면 이렇게 딱 종이를 넘기면 당연 등급, 복락의 씨앗, 부당 등급, 재고의 씨앗 이렇게 써 있죠. 그 중에서 복락의 씨앗, 당연 등급 쪽을 이제 펴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이 내용을 보시고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점수를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먼저 당연 등급에서 첫 번째는 신심입니다. 신심은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을 믿는 마음.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신심 안에 진리, 스승, 법, 회상이 5점수로 다 돼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살펴봐 가지고 내가 진리에 대해서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내가 만점으로 믿는다면 5점을 주시고 하나도 안 믿는다면 빵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승, 대종산인과 역대 종법산인과 우리 스승님을 내가 얼만큼 믿는가. 믿다 말다 한다 그러면 한 2, 3점 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믿으면 5점. 근데 신심은 조금 올려서 주라고 하셨습니다. 법. 대종사님이 내어주신 이 법 있잖아요. 교법. 교법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믿는가. 그다음에 회상. 원불교라는 회상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 수행의 공동체인 이 회상. 원불교 교단에 대해서 이 회상에 대해서 대종사님 5만 년 대운이라고 하셨잖아요. 확실하게 5만 년 대운으로 이 세상을 정신개병 낙원 건설을 할 그런 회상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5점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합계가 이제 다 5점이면 20점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서원입니다. 서원은 맹세하고 원하는 거잖아요. 무언가 해보겠다고 하는 큰 발언. 근데 서원에도 종류가 있어요. 개인, 가정, 국가, 세계. 5, 10, 15, 20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서원, 내가 뭔가 해보겠다. 내가 뭔가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은 빵점. 서원이 있긴 한데 내 개인, 내 사적인 거에 대해서만 뭔가 발언이 있다 그러면 5점. 우리 집안,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서원이 있다 그러면 10점. 국가를 향한 서원은 15점. 세계를 향한 서원. 나는 이 세상이 정신개병 낙원 건설되기를 진심으로 그렇게 그런 세상이 되게 하도록 마음을 발언한다면 2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심이에요. 공심은 작은 나를 버리고 큰 나를 위해 바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근데 공심에도 부분의 공심과 전체의 공심이 있어요. 부분 공심은 자기 맡은 바 책임 한계는 잘 지키는데 자기 책임 넘어서는 이제 그 별로 마음이 없는 거고요. 전체 공심은 자기 책임 외에도 항상 전체를 위해서 이제 거기에 바탕해서 하는 거죠. 자, 공심은
빈공영사, 공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그런 정치인들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공은 없고 오직 나만 있는 사람. 선사후공. 선사후공은 이제 사점인데요. 선사후공은 자기를 먼저 하고 일 조금 이제 뭐 시간 남으면 공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 다음엔 공과 사를 병행하는 사람. 공이 항상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자기 사를 도모하는 사람. 오직 공만, 지공무사, 오직 공만 있는 사람. 예, 다음은 겸양에 대해서 합니다. 겸양은요, 아까 공심에서도 부분 공심이면 10점이고요. 부분 공심에서 자기 책임 있잖아요. 책임 한도 내에선 다 하면 10점 만점을 주시고, 책임을 벗어나서도 항상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 10점 주시고 합쳐서 점수를 매긴 게 이제 합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겸양은요, 내겸과 외양이 있어요. 내겸은 안으로 겸손하고, 그 외양은 밖으로 양보하는 것. 그러니까 겸손과 양보 두 가지가 있죠. 내겸은 일은 앞서고 외양은 공은 사양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은 앞서서 하면서 공은 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것이 몇 점인지 보셔서 내겸을 매기시고, 다음에 양보하는 마음. 내가 잘 해놓고도 공을 사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보셔서 점수를 매기십니다. 내가 완전 겸손하면 10점 주시고요. 중간 정도 겸손하면 4점이나 5점이나 그렇게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통제. 통제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과 사회, 직장 어느 곳에서 마땅히 할 바 길을 따라 가고 이끄는 마음이다. 위를 받들고 아래를 잘 인솔하는 신법과 역량으로 연령, 직책, 법 등 어느 뭐로 보나 자기보다 하에 있는 처지를 가르치고 거느리고 이끌어주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통제는요, 상봉과 하솔로 나눠요. 상봉은 위로 잘 모시는 거. 어느 조직이나 자기보다 위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위가 있고. 그리고 하솔은 이제 상봉은 위로 떠받들기는 잘 하시는데, 잘 뜻을 받들기는 잘하는데, 자기보다 아래 있는 사람을 잘 이렇게 어가는 것이 이제 하솔인데요. 상봉은 내가 몇 점이고 하솔은 몇 점인지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다음은 무상이에요. 무상은 상이 없음이잖아요. 예. 이제 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 법상, 비법상 이런 걸 다 비우는 거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서 남의 잘한 일을 잘 봐주고 명예욕에 사로잡힘이 없고 명예를 얻은 후에도 거기에 걸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에서 특히 이제 두 가지로 시기 질투가 있냐 없냐. 나는 누구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러면 10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상 없다. 명상이라는 거는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내 이름,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내세우고 싶은 그거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다음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거죠. 인내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시적인 인내와 영구적인 인내. 일시적인 거는 추운 거, 더운 거, 그 순간에 기쁘고 괴로운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얼만큼 잘 참느냐가 일시적인 인내예요. 오늘 날씨 추운데 그거 참고 오셨죠? 그러면 인내력이 높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구적인 것은 내가 어떤 소원을 세웠어요. 나 밤백일 기도 한 번도 안 빼먹고 해야지 딱 세웠어요. 그러면 끝까지 다 해버리는 거. 그런 게 이제 간단히 설명할 때 영구적인 거죠. 내가 평생 교당에 다니면서 아침 선을 한 번도 안 빼먹어야지 평생 해버리면 영구적인 거겠죠.
다음은 신의입니다. 신의에는 신의는 대의 명분에 입각한 신용과 의리를 신의라고 하는데요. 소사와 대사, 작은 일과 큰 일에서의 신의로 구분하는데요. 소사, 작은 일에서의 신의는 개인 대 개인의 신용, 시간 약속, 일상적이고 자신에 관련한 것. 그러니까 그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 1대1로 엄마한테 누구한테 약속한 걸 잘 지키느냐, 이건 소사고요. 소사에서 신이고, 대사는 대중과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리전에 맹세한 거, 이런 서원을 얼만큼 잘 지켜나가느냐, 그리고 교단에서는 법통, 종통을 굳게 세워 지켜가는 마음, 이것을 대사에서의 신의, 이것도 0점에서 10점까지예요. 짝수 점수 말고 5점, 7점 이것도 됩니다. 다음은 전일입니다. 전일하다는 것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온전한 일심을 간직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전일에는 동시의 전일과 정시, 동시는 일이 있을 때 전일이고요. 정시는 일이 없을 때 전일입니다. 동할 때 불의를 제거하고 선의를 잘 알아서 자기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뿐 무관사에 동하거나 사사히 흔들림이 없는 것. 일을 딱 하면요, 그 일에 딱 일심해서 그 마음이 다른데 안 흔들리고 그 일을 끝까지 전일하게 해내는 것이 동시의 전일이고, 정시에 정할 때, 일 없을 때는 딱 이제 우리가 연불자선할 때를 생각해 보면, 연불자선 딱 하면 마음이 탁 일심이 돼버리는 게 이제 전일입니다. 다음은 지혜. 지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일에 대한 밝음과 이치에 대한 밝음인데, 사명은 일에 대한 밝음인데요. 그 일의 12의 완급 선우를 이제 잘 파악하는 밝음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머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머리가 있다. 근데 일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현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밝냐 이거거든요. 사람 관계하는 일이나 어떤 현실적인 일을 처리하는 일이나 그 일의 밝은 정도, 그것을 이제 사명이라고 하고, 이명은 내 마음, 자성 원리와 대소유무, 이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명이라고 그래요. 예. 현실에 얼마나 밝고 이치 얼마나 밝은가 살펴보는 게 지혜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렴. 청렴은요, 청정, 계문, 염치,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신해 나가는 바가 깨끗하고 염치를 아는 마음이 청렴이라고 했는데, 청정은 이제 우리 계문, 30계문을 얼만큼 잘 지키느냐, 그걸 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문을 잘 지키고 살면 10점, 잘 안 지키면 점수가 낮아지겠죠. 다음에는 염치는 그 물질이나 이런 매사에 내 분수에 넘는 것을 안 하고 염치 있게 부끄러움을 알고 사는 거죠. 예, 특히 이제 물질에 얼만큼 염치가 있느냐 이렇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학문. 학문은 시대를 따라 모든 학문을 준비하라고 하신 바 학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식에는 과학과 도학이 있는데, 과학은 우리가 학교에 그 공부를 하잖아요.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일반적인 학문을 얼만큼 이제 공부했느냐를 보시면 이제 과학의
점수가 되고요. 도학은 원불교 들어오셔서 우리 대종사님 가르침, 마음공부, 사막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그 자기 법의 위치를 보면 나오겠습니다. 다음은요. 기능은 농공상에 대한 기술적인 역량과 능력이다. 농은 영농 기술과 역량, 상은 기업적인 상술과 역량, 공은 기계 관리의 기술 역량. 그래서 농에 대해서 농사 짓는 기술이 역량이 얼만큼 있으신가 보시고 나는 농사는 하나도 못해. 그러면 점수 낮게 주시면 됩니다. 근데 농사 잘 지어. 뭘 잘 알아서. 그러면 점수를 많이 주시면 되고요. 상은 이 기업적인 상술과 역량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상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얼마나 있고 능력이 얼만큼 있는가를 보시고 점수를 매겨주시고요. 예. 그거는 역량이니까 실제 안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역량만 있으면 점수 주시면 됩니다. 예. 공은 기계 관리, 기술 역량. 솔직하게 쓰세요. 아무것도 못하면 기계 관리를 못 하시는데 10점 주시면 곤란합니다. 다음에는 효성. 효성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효심을 말씀이죠. 근데 효성을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보셨어요. 하나는 생가, 내 친부모님께 얼만큼 효를 하느냐. 그리고 도가는 도가의 스승에게 얼만큼 내가 이제 효를 하느냐. 대종사님께 얼만큼 효하는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실.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온불교에 들어오면은 모든 스승님들이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공심과 진실을 많이 꼽으시죠. 그래서 진실은 거짓이 없고 꾸밈 없는 실담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지 않고 그러는 건데, 진실에는 내진 자기 마음속으로 얼만큼 꾸밈 없이 속이지 않고 솔직한가, 진실한가, 이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실은 뭐냐면, 말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먹거나 말을 했으면 그걸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내지는 안으로 마음이 진실하고 속임 없이 진실하고 한 것을 내진. 외실은 마음 먹은 것과 말한 것을 이제 실천을 하는 것, 얼만큼 실천하냐,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악, 양선. 은악은 악은 숨긴다는 거고요. 양선, 선은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악은 숨겨야 되는데 악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허물일, 잘못한 거, 이게 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숨겨줘야죠. 그게 은악이에요. 그 다음에 양선. 몸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잘하면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유 제타님은 참 뭘 또 잘하셔요. 이런 훌륭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양선입니다. 예. 다음에는 심사결단. 심사결단은 소사와 대사가 있네요. 모든 일을 처결해 갈 때 결단성이다. 그러니까 딱 결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담배가 생각나서 담배를 피다가도 나 안 피하지 하고 딱 하면 마음 먹으면 딱 안 피워버리는 걸 결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사는 개인적인 것으로서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 그리고 대사는 대중적이고 영구적인 큰 일에 있어서의 결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신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건 소사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신상이 아니라 대중적이고 또 오래 길게 봤을 때 결단하는 걸 대사에서의 결단입니다. 다음은 주밀. 주밀은 주도 면밀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밀에도 대사에서의 주밀과 소사에서 주밀이 있는데요. 소사에서의 주밀은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이고 자기 개인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 얼만큼 주밀하냐. 대사는 그 영향이 이제 대중에게 미치는 것, 그리고 영구적인 것, 큰 일, 이런 것에서의 주밀. 다음에는 수시 변역. 수시 변역은 때를 따라서 잘 응변한다는 거예요. 이제 잘 대처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소사와 대사가 있어요. 소사는 개인적이고 일시적이고 일상적인 일에 대한 이제 얼만큼 잘 응변을 하느냐, 잘 대처를 하고 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대사에서는 영구적이고 대중적이고 대의에 관계되는 큰 일에서의 이제 대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보시. 보시는 베푸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베풀어서 남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물질 보시가 있고, 그다음에 심신 보시가 있죠. 물질이 아닌 자기 마음으로 뭘 보시할 수도 있고 몸으로 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 보시와 또 마음과 몸으로 하는 보시. 그래서 물질 보시가 내가 몇 정도 되는가, 심신 보시가 얼만큼 되는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활동. 우리가 인품을 가꿀 때 활동의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활 무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쳐가느냐, 내가 이 활동성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활동성인가를 보는 거거든요. 활동은 첫째는 역량, 둘째는 성의가 있는데 역량은 일을 보다 효과적인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요령을 말하고요. 다음에 성의는 정성심을 쏟는 정도. 그러니까 역량이 얼만큼 되느냐는 요령이 얼만큼 있느냐를 보시면 되고요. 그 일을 해내는 요령이 얼만큼 요령을 잡고 하느냐를 보시면 역량을 알 수가 있고, 그 요령은 있는데 일을 정성스럽게 끝까지 해내야 되잖아요. 그 성의가 그것이 이제 성의입니다. 얼만큼 이제 요령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이 있어서 그렇게 돼야 이제 영향력이 끼쳐지겠죠. 다음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사랑비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품는 것 같은 사랑이 있고 인자한 마음씨인데, 자비에는 권선, 외자와 내비,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외자는 잘한 것을 이제 기뻐해주고 더욱 잘하도록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뭘 잘하잖아요. 그러면 시기 질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너무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더 잘하도록 어떻게 도와주고 하는 거죠. 그게 외자입니다. 내비는
어떤 사람이 뭘 잘못 있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내일처럼 슬퍼하고 이제 어떻게든지 주선해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내피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원만. 마지막입니다. 당연 등급의 마지막은 원만. 원만은 내외간의 편벽한 조각 인격이 아니고 뚜렷함을 갖추어 두루 적응할 수 있는 전인성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외무 바깥으로는 원근 친소가 없고 내 사막병진, 안으로는 사막병진에 얼만큼 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사막병진은 자기 3대력이 얼만큼 갖춰져 있는가, 두루두루 정신수양만 내가 많이 하고 사리연구는 조금 하고 이러면 사막병진이 원만하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왜 무원근친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뭔가 친한 사람만 친하고 자기하고 뭔가 가까운 사람만 가깝고 이거는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의 원만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원근친소는 관계가 얼만큼 원만하게 두루두루 인연이 잘 갖춰지고 있나를 보시면 되고, 사막병진은 사막 공부가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원만하게 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연 등급이 있어요. 점수를 쭉 합계를 해보면 다 10점 맞으면, 다 만점을 맞으면 470점이 됩니다. 이제 계산은 좀 이따 해보시고 다음엔 부당 등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당 등급은요, 총 33 항목이 있어요. 근데 30개는 우리 30개문의 내용이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3가지 항목에서 부당 등급이 됩니다. 내가 이제 하면 안 되는 거, 마땅히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연고 없이 살생을 말미입니다. 그 연고라고 하는 거는 연고를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게 연고냐, 대의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마음부득이 한 경우, 이런 게 연고예요. 근데 자기가 습관으로, 욕심으로, 잔인성으로 생명을 갖는 것은 연고시 살생이에요. 이거 연고시 살생은요, 자기가 연고시 살생을 많이 하면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아까 그거 틀려요? 살생을 내가 연고시 많이 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뭘 죽이거나 막 이렇게 해. 이렇게 다치게 해요. 그러면 이제 10점이 되겠죠? 20점이 되겠죠? 10점으로 돼 있는데 20점일 텐데. 예. 10점인가? 예, 10점이네요. 예, 10점입니다. 살생 하나도 안 하고 살생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빵점입니다. 예, 점수 낮을수록 좋아요, 이거는. 다음에는 도둑질.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내 것도 아닌데 막 뺏어버리면 가져와 버리고 그런 거 도둑질이잖아요. 예. 이거는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을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모르게 해버린다. 그러면 10점이에요. 나는 절대 그럴 행동도 없고 마음도 없다. 그러면 0점입니다. 다음은 간음. 간음은 잘 아시겠죠? 예, 잘 점수 매기시 바랍니다. 예, 다음은 연고 음주. 연고 없이 술 마시는 거.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누구나 인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 연고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기호로 마신다는 거는 취미로 그냥 재미 삼아서 먹는 거죠. 이게 내가 사업상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마셔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딱 마셔야죠.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신데 그때도 그걸 핑계로 막 정신을 잃을 정도 드시면 연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고 없이 막 마신다 그러면 10점이고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0점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잡기. 잡기는 보탬이 안 되는 각종 놀이와 제주풀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화투 치는 거, 예를 들어서 게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요새 저도 많이 좀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유튜브 보는 거.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깐딱하다가 시간이 팍 가요. 다음에 악한 말. 악한 말은 나쁜 말이죠. 욕하고 막 남 거칠고 차갑고 모질고 막된 그런 말 해가지고 상극을 만들고 자타 간의 재앙을 일으키는 거죠. 예. 예. 예, 그것도 넣으세요. 예, 다음 악한 말까지 하셨죠? 예, 악한 말을 나도 몰래 하고 있으면 10점이에요. 다 띄었으면 0점. 다음은 연고 없이 쟁투. 쟁투는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의를 살리고 정당방위로서 하는 이제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강도질 당하면 가서 싸워줘야 되잖아요. 그건 연고 있는 건데 그냥 습관적으로 자기 화나서 뭐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는 이제 연고가 없는 거죠. 다음은 공금을 범하여 사용하지 말며. 이게 이제 이 조항만 공무원들이 잘 지키면 우리나라가 잘 될 거예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전 주고받기. 그러니까 신교관에는 우리 교도님들끼리는 저기 돈 빌려주고 받고 하지 마세요. 계문 어기는 거예요. 근데 예. 다음에는 연고 없이 담배. 담배는 잘 아시겠죠? 얼른 점수 매기시고. 예. 다음에는 넘어가겠습니다. 담배는 공사 단독. 그러니까 공중사, 이게 공중사라는 거는 대중이 관련된 거잖아요. 집에서도 가족들, 형제들 계하면 그게 공중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공중사를 자기 단독으로 독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주적으로 합의해서 처리를 하라는 거죠. 다 공개하고. 다음은 타인과 남의 과실을 말해버리는 거. 예, 앞에서 말하는 것도 걸리고요. 뒤에서 말하는 것도 걸려요. 예, 뒷담화가라고 하잖아요. 뒷담화가다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매기시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금은보패. 우리 교도님들은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보패를 막 이렇게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의복을 사치스럽게 꾸미는 거. 이게 옷도 좋은 옷도 사서 입고 그러셔야죠. 근데 거기에 빠져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맨날 이쁘게 잘 입을까 이런만 생각만 하면 10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평탄하게 하시면 낮은 점수가 되겠습니다. 삿된 친구. 삿된 친구는 제2의 나이다. 그래서 친구의 양보다 질을 택해라. 예, 그래서 옳은 친구, 나를 진급시켜주고 은혜롭게 하는 친구와 함께 놀라는 거죠. 병설은 아울러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면서 누가 자꾸 말을 해요. 그건 병설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말하는 거. 이건 뭐냐면요. 누가 말하고 있으면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번에 교육부의 교무님들하고 연수를 갔는데 한 봉고차 이렇게 타고 있는데 저희 팀이 교무님들 보니까 누가 딱 한마디 하잖아요. 전화만 하잖아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딱 끝나도록까지 기다려요. 그게 이제 병설을 앓는 거예요. 근데 전화하고 있는데 나도 전화하고 누구도 전화하고 이것도 병설이에요. 다 신용 없지 말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한 거는 지키고 빌린 거는 꼭 갚고 이게 그런 겁니다. 신용 점수 다 매기셨죠? 예. 꾸미는 말. 이게
꾸미는 말, 공자님도 교훈 영색이 선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말 꾸며서 하는 사람 치고 어진 사람이 없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지어내서 꾸며서 내가 말하고 있으면 10점, 안 그러고 있으면 낮은 점수입니다. 다음은 연고 없이 잠자는 거. 이게 잘 때 딱 자고 안 잘 때 안 자고, 근데 피곤할 땐 좀 자고, 어르신들 힘드시니까 피곤하잖아요, 낮에. 그럴 때 잠깐 자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잠깐 잔다고 했는데 하루가 돼버리면 어기는 거예요. 다음에는 노래, 춤.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춘 자리에 조차 놀지 말라고 했잖아요. 조차.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든 이 길을 쓰고 가려는 게 조차 노는 거예요. 조차 놀지 말라. 예. 다음에는 암안심. 마지막 이제 10조목이라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암안심은 뭔지 아시겠죠? 거만한 거, 예, 오만한 거, 그런 게 암안심이에요. 겸허한 품위를 상하며 위아래를 잃는다고 그랬는데, 위아래만이 아니라 양옆도 모든 관계를 잃게 하는 게 암안심이죠. 예, 턱을 높이 들고 이렇게 하는 거. 네, 암안심 많은 어른들을 꼰대라고 해요. 그러면 외로워져요. 그러니까 암안심, 그걸 잘 살펴보시고, 두 아내, 그러니까 이제 아내만 두 아내가 아니라 두 남편도 안 돼요. 두 아내 하니까 여자들은 괜찮아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두 남편도 안 되고 자기 짝지하고만 사랑을 하십시오. 예. 다음에는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아요. 사육은 네 발 달린 동물을 말해요. 예. 그래서 네 발 달린 동물을 아무 이유 없이 어떤 뭐 이게 재미로나 이런 식으로 이제 먹지 말라는 거죠. 예, 네 발 달린 동물이 사람과 가장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은 따로 전화 주시거나 하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나태는 게으를 게으를 태잖아요. 게으른 거. 예, 근데 공부가 높아서 학마이 되신 분도 주의사항이 안일이에요. 나태한 거. 그러니까 안일하지 말고 그 시간에 노는 시간 있고 오면 경전 복귀 연습하시고 뭔가라도 해서 정신을 초롱초롱하게, 나태 안 하고 막 활동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돌아다니시고 열심히 뭔가 액션 하시는 분들이 건강이 오래 산대요. 예, 과학적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다음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이게 한 입으로 두말하는 분들을 생각나는데 말을 못하겠네. 교도님들 말고 텔레비에 나온 분들. 이게 한 말 딱 했으면 제가 어떻게든지 공약을 딱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다음에는 망어가 망령된 말이거든요. 이거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망년되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실용적인 의미가 없어요. 실다운 게 없어. 근데 신소리, 군소리, 남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막 알맹이 없이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런 말을 망령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신소리를 하고 다닌다 그러면 점수를 많이 주시면 돼요. 그런 게 없으면 낮게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시기심. 시기심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시기 질투하고 남 잘된 꼴을 못 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예. 자심하고 자비심의 자심하고의 반대네요, 보니까. 다음에는 탐심. 탐심은 탐내는 마음이잖아요. 돈을 우리가
많이 벌고 싶은 거는 탐심일까요? 아닐까요? 탐심이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그러면 돈을 많이 쓰고 싶은 것은 탐심일까요? 아닐까요? 또 탐심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500만 원 쓰고 싶어요. 그것이 탐심이에요. 예. 그리고 많이 벌고 싶은데 정당하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게 탐심입니다. 진심은 뭔지 아시죠? 성질 내는 거. 화가 나버리는 거. 예. 자, 다음에는 치심입니다. 그런데요, 교수님들, 왜 화가 날까요? 진심 왜 화가 나세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화가 나지 말며라고 했어요. 화를 내지 말며라고 했어요. 예,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났는데 여기 안에서 이 뇌 안에서 이렇게 이 바깥으로 안 나가면 내지 말며겠죠. 예. 근데 치심은 뭐냐? 어리석을 치 또는 부끄러울 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라도 가려가지고 사실과 본심이 위장돼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가리면 뭐에 가려가지고 사실과 내 본래 마음이 위장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하고 그러니까 관념에 걸리거나 관습에 걸리거나 상에 걸리거나 뭐에 걸리거나 뭐에든지 가려가지고 걸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는 마음, 그게 치심이에요. 이게 이제 뭐에 가려가지고요. 내가 못났어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못났어라는 생각이 딱 그게 나를 가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났다고 내가 가려져 있으면 그 생각에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암환심을 많이 내요. 그러면 어때요? 꼰대가 돼서 외로워져요. 예,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치심이 제일 잡기가 어려워요. 다음은 허위는 뭐냐? 그 허망하고 거짓된 거잖아요. 이게 허위의 반대는 실답고 참스러운 거예요. 이게 참되고 실다운 게 아니고 실답고 참이 없고 허황되고 거짓스러운 거. 이게 진실이 아닌 거. 예, 그게 이제 허위입니다. 예. 우리 집이 사실은 저기 잘 못 사는데 우리 집 엄청 잘 살아 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나 엄청 잘 알아 이런 거는 허위잖아요. 그죠? 예. 다음은 편심은 치우친 마음이에요. 예,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몇몇 소수의 국지 편착하는 마음, 원근 친속 자타혈연 등에 편착하여 두루 통하지 못하고 대의를 아랑곳하지 않는 마음, 파당 형성의 원인이 된다. 자기 혈연과 지인과 이런 거에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딱 편중돼가지고 두루두루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것. 그런 마음 편심을 가지고 있으면 꼭 파당을 만들어요. 이게 다음에 아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일체 명예와 상에 사로잡힌 마음. 자기 것이나 혹은 자기가 관계한 것이라면 실효락이라 만한 것이라도 알리고 드러내서 자랑을 해야 후련한 마음. 예. 어떻게든지 내가 좀 나와야 돼. 그런 마음을 아상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이렇게 해서 부당 등급까지 다 마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점수를 한번 다 총 합계를 내보세요. 당연 등급은 다 합쳐서 점수를 내보면 다 만점이면 470점이고요. 부당 등급은 다 만점이 아니라 다 높은 점수가 나오면 330점인데 많이 나오면 안 좋은 겁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부당 등급은 좋은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신분 검사를 하셨죠.
원래 이제 이 신분 검사를 하잖아요. 이걸 집에 이제 다들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잘 놔뒀다가 내년에 또 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될까요? 그냥 어디다 땡겨버려야 할까요? 아, 오늘 끝났으니까 그냥 저기 딱 땡겨버려야 할까요? 그러지 마시고 잘 가져가셔서요. 잘 놔두세요. 한쪽에 잘 보관했다가 작년에 한 거랑 올해 한 거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 교당에 제출은 안 하시고 가정에 가서 이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는 거니까 이제 교당에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신분검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